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미국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 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대두되는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항상 비민감국가였는데 이번에 처음 민감국가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게 이달 초 통보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미 동맹 영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지금 한국은 그저 가만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부정적이지만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만큼 현재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위한 준비도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만 보더라도 평화는 강한 힘을 가진 자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 기술력을 보유한 채 미사일 전력부터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현무 요격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3단 추진체를 넘어 2단 로켓 엔진 추진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최상단의 다탄두를 장착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다른 국가들이 초음속 로켓 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를 단기간에 압축하여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참고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현무 탄도미사일의 폭발력과 사거리는 핵미사일을 보유한 남아시아 강국인 인도의 미사일과 견줄 만큼 발전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이후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을 대폭 증대하고 더욱 강력한 추진체를 도입해 사거리를 급격하게 확장시켰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PSI 국제미사일 전력 기준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탄도미사일 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개량한 현무6 개발을 진행 중이며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두를 탑재한 차세대 극초음속 현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한국군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방산기업인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현재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까지 고려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현대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의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이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초강대국이라는 위상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중무장 폭격기가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동안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보유해온 미국이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에 놓였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국이 돌연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과의 미사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비롯한 여러 국영 언론들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조차 러시아 앞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 한껏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당시 러시아의 SSN-22 선번 기술을 일정 부분 참조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둥펑 17 미사일과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보다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성능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분석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대기권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피하면서 방공무기의 요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시리즈를 운용하면서 요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산 지르콘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려 전반적인 타격 효율이 러시아 미사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과 협력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석이 되는 순항미사일 기술을 일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계승자가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이 과거 순항미사일 엔진 기술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마침내 성과를 이뤘으며 같은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술 자문료를 지불하고 핵심 기술을 정식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자국의 첨단 위성 항법장치 GPS 기술을 결합하여 독자적으로 제트엔진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미국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8월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엔진 추진 체계까지 선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형 발사대에서 불을 내뿜으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초음속 미사일은 강렬한 화염과 함께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력에 중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극초음속 관련 핵심 기술을 축적하는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 및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램제트 추진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추진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이 방식은 탄두 전면에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유입시킨 후 내부에서 공기를 압축해 연료와 반응시켜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는 원리입니다. 압축된 공기는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하면서 높은 온도로 가열되며 연소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이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잠재적 위협 세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외부의 제약 없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탄도미사일 전문 기업인 스페이스 시큐리티도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협력까지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군사 강대국들에 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이후 기초 선행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 발사형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곧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거침없이 기술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을 보며 중국은 뚜렷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이 둥펑 시리즈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며 차세대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KF-21 전투기입니다. KF-21 전투기는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 전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만약 한국이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기술까지 완벽히 확보한다면 세계적인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단숨에 올라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사 정황을 살피던 중국 언론이 다급히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해군과 시진핑 정부가 두려워할 만한 또 하나의 한국형 극초음속 대전차 무기 탄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영원한 주적으로 분류되는 중국 해군의 항모를 서해로 발진한 우리 군의 KF-21 전투기가 발사한 단 한 발의 미사일로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켜 버릴 수 있는 한국형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대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국방연구소가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대함 유도탄 사업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군 유도무기 전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오직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북침 대전차 무기 핵심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공중에 떠있는 KF-21 전투기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가 이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9세대 아음속 해안미사일은 마하 0.5에서 0.7 정도로 날아가 확실히 느린 반면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최소 마하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KF-21 전투기의 개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과 우리가 개발했던 미사일을 마음껏 장착하며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국산 전투기가 없었다면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전투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미사일 소스 코드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더라도 국가기밀사항을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며 대한민국은 미사일 무장체계에 관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100% 국산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일례로 대만 역시 독자 개발하여 배치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중국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국 항공모함 침몰에 능했는데요. 이들에게 공대함 미사일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한국이 해당 기술까지도 모조리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음속 미사일은 중국 해군 항공모함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순간 침몰시킵니다. 이는 아음속 해안 미사일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순수 운동에너지만으로 관통력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1차적으로 사거리 300km, 마하 2.5배의 속도로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이 적용되었으며 공대함뿐 아니라 공대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롤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LIG 넥스원이 함께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시너지가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전문가인 월간 디펜스 타임즈에 글이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보가 중국 항공모함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중국과 서해의 국지전이 발발할 시 확실하게 중국산 항공모함을 모조리 침몰시키고 전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산 미사일을 평가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지상과 해상, 수중에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방산업계 측은 향후 사업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국내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산 무장 정책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분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서는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전략이라는 글과 함께 KF-21 보라매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이미지가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식 개발을 위해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대함 유도탄 개발을 준비하며 확보한 탐색기 기술력 중 하나인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초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대함 유도탄과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해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 로켓 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단가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직경이 400mm 급이고 덕티드 램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며 K-링크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 기술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앞서 말했듯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함 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은 마하 2.5 이상의 속도와 최대 사거리는 300km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무게는 3000파운드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KF-21 전투기가 장착할 수 있는 무장 한계에 맞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KF-21 전투기는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외부 무장도 가지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대함 미사일 역시 내부 무장창 탑재와 스텔스화를 고려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핵심 장비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FA-50 전투기에 우선 장착되어 사천에서 비행시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논란이 있었던 KF-21 전투기와 FA-50 미사일 선정 및 운용에 대한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장착할 한국산 독침무기,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KF-21 전투기 실전 배치용 기체가 생산됨에 따라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국산 미사일이 윤곽을 확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게재된 보고서에는 국산 미사일 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무기 획득 기간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경이로운 속도로 전투기는 물론 미사일 무기 체계까지 확립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수행해 나가는 이유는 자주국방을 위해서입니다. 과거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 방산무기 독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직접 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는 반대파들이 있었기에 우리 기술진은 빡빡한 스케줄에도 대한민국의 방산 독립이 절대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엄청난 위상을 뽐내고 있지만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열렬한 반대가 있어 한국산 전투기 프로젝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제기가 모두 공개된 1년 전만 해도 국책기관인 카이다에서 KF-21 블록1이 공대공 전투기이기에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카이다는 블록2 버전인 공대지 모드까지 개발한 뒤 양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로 80대의 양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2 양산 후 공대지 개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블록2 100대를 양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잘못되어도 난관이 찾아오는데 순식간에 20대를 줄여버리자는 것은 사실상 KF-21 프로젝트를 진창에 처박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염원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KF-21 전투기는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하며 결국 보라매라는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공대공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인 공대지 미사일 기술력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공대지 무장을 떠올리면 단순히 무장창을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아주 정밀한 유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장과 다르게 없는 복잡한 작업인데 블록 단계에 따라 개발하며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 호환성, 공중역학 및 무게, 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설계 구조를 제대로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한다면 정작 블록 3로 개량했을 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환경 적응 및 테스트, 검증 비용을 생각한다면 양산 중간에 공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경우 KF-21 전투기 개발 전체를 중단해야 할 중대사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수출 협상도 모두 뒤집어지는 것은 물론 공군 전력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카이다는 KF-21 전투기 초기부터 사업 타당성에 딴지를 걸며 KF-21 전투기 사업을 무산시키려 해왔습니다. 개발 초기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KF-21 프로젝트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곳 역시 카이다입니다. 마치 자주 국방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카이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겨냈지만 언제 또 카이다가 KF-21 전투기 개발에 찬물을 퍼부을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투기에 장착할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특히 제공권 장악으로 임무가 한정된 KF-21 블록1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본격적인 KF-21 공대공 무장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그중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야입니다. 공개된 영상만 본다면 공대함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입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 흡입을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존 미사일과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산화제가 적게 포함된 고체 연료에 불완전한 연소가스를 가스 제너레이터를 거쳐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연소기에 분사시키고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공기로 2차 연소하게 하여 추력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티어는 최고 속력마하 4 이상, 최소 사거리 100km,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놀라운 비행을 보여주는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미사일 역시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티어보다 조금 더 앞선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는 달리 덕티드 로켓은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추력 조절이 가능해지며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단 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투기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장거리 300km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에 미사일이 전투기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흡입과 압축연료 혼합 및 연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 이유는 국제적인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미티어와 미국산 미사일은 주변국들이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 등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면 적국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시간과 예산,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국산 무장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2000년 이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액체 램제트 추진 기관을 개발했고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램제트 추진 기관에 대한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극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해냈습니다.
극초음속 공력 및 내열 성능을 충족하는 기체 구조와 초음속 연수기의 통합 설계를 수행하는 등 한국산 미사일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미사일에 대해 병행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오직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을 통해 독보적 타격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도 좋고 향후 기술 발전 향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더 나은지는 고민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무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에 국산 무장을 더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겠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는 미사일 시험을 다양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모든 시험이 순조롭게 되면서 실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대국에게 눌려 최대한 늦게 공식 발표를 하고 빠르게 무기를 완성시키고 있지만 지금처럼 순조롭게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숨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